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건 4단원의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이제 다항식의 곱셈 했고 2단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진행했고요. 그쵸? 네, 잠시만요. 순서가 큰일 나니까. 네, 그 다음 3단원에서 복소수 진행했었고 3단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5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까지 천천히 진행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빠르게 시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그냥 여러 개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 단원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무리 짓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정식들,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풀어보기 위해 이제 4단원, 5단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경우의 수랑 7단원 이제 행렬까지 마치면은 공통수학 1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2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차수를 어디까지 높여도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4차식, 5차식 정도 거기서 마무리 짓는다 보면 되고, 이게 6차식, 7차식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아니다. 푸는 방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n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순서대로 먼저 보시면은 n차 방정식의 해근은 일단 그냥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n차 방정식의 해와 근 얘기할 건데요. 뭐 해와 근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n차 방정식하고 n차 방정식의 근은 전부 n개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3개, 4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2차 방정식 해가 2개고 1차 방정식 해가 뭐 1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x는 알파였죠. 그렇죠? 1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알파, x는 베타는 0으로 만들어서 풀던 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2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3차 방정식은 뭐겠어요? 그렇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돼서 얘가 3개가 나온다. 그래서 쭉쭉쭉쭉. 그래서 이 규칙대로 n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은 해가 n개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예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제대로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n차 방정식의 해와 근은 전부 다 실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2차 방정식인데 해가 없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2차 방정식의 뭐 해의 종류라고 해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중복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이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n차 방식의 해는 모두 다 실근이 아니다.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허근은 무조건 켤레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n개인데 이게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n개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나오면은 두 개가 이제 하나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켤레로 허근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허근하고 실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부터는 허근 2개, 실근 하나 이런 식으로 2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n차 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해, 근, 구하기. 네, 선생님은 되게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했던 그 순서랑 좀 비슷하게 가고 싶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2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반형 풀이, 즉 인수분해 풀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형 풀이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 풀었던 방법. 근데 n차 방정식에서는 요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2차 방정식에서 표준형으로 푼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공식화한 게 근의 공식이었죠. 그렇죠? n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 차수들이 있긴 하지만 되게 복잡해요.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쓰기에 너무 복잡하다. 그냥 차라리 구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냥 답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n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나요? 그럼 n차 방식은 뭘로 푼다고요? 인수분해 하나로 푼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등학교 내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n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나요? n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조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그 인수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특수한 n차 방정식이 있는데 특수한 고차 방정식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수정리 우리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인수정리가 이거였잖아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함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라는 건 그 친구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함수에 a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라는 거는 fx는 꼭 이 a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수 정리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근을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을 대충 뭘로 찍냐면은 얘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찍어봐야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그 다음에 최저차항 개수의 약수로 찍어본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근을 찍는다. 근데 이거 웬만하면 풀마 1, 2, 3에서 끝나긴 해요. 근데 풀마 1, 2, 3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조립제법도 이제 다시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항상 조립제법을 쓸 때 여기에는 예를 들어 n차식이라면 우리는 n 플러스 1개 항이 여기 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 맞아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에다 써놓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에 몫이 나오고 여기에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조립제법 저것만 알면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n차 방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덜어낼 건데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립제법이 뭐예요? 그 1차식 하나를 덜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1차식이 그러니까 어떤 걸 인수로 갖고 있는지 그 1차식을 찾는 과정이고 그럼 1차식을 찾아서 1차식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수인 1차식을 찾아서 거기서 1차식을 덜어낸다.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2차 이하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솔직히 우리가 못 푸는 2차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2차 방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하면 되잖아요. 못 푸는 2차 방식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3차 방정식이면 1차식을 하나 덜어내서 2차로 만들고 4차식이면 우리가 1차식을 2개로 덜어내서 2차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2차 이하로 만든 순간 게임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뭐 하여튼 n차 방식은 뭐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시면 이제 특수한 고차 방정식을 볼 거거든요. 그게 2개 정도 있어요. 처음엔 뭐냐면은 복 2차, 4차식이에요. 2개만 볼 겁니다. 복 2차, 4차식은 뭐냐면은 2차식 2개가 뭔가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2차식 2개가 뭔가 비슷한 2차식끼리 둘이 곱해져서 뭔가 4차식이 된 형태인데 그러면 그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시도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차 4차식 여기 있네요. 네, 뭐 예를 들어 x 4제곱 마이너스 뭐 여기 예시를 여기다 쓸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이런 형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시도해 주면 돼요? 얘를 뭐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x제곱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x는 풀마 2 또는 x는 풀마 1이 된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언제냐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예를 들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0 이런 형태예요. 그럼 얘는 t제곱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 두 개만 쳐다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두 개만 쳐다보면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거 했으니까 여기 요건 저건 앞에 여기다 쓰고 일단 요거 두 개만 쳐다보면 되는데 걔네 두 개를 억지로 완전 제곱씩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런 거 배웠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9 형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뭘로요? 원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런 게 있었잖아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네모가 있으면은 이 네모는 반의 제곱이어서 9로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제곱근의 2배여가지고 풀마 6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쟤네 두 개만 쳐다보고 x 4제곱 선생님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볼 거예요. 가운데가 풀마 6x제곱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6x제곱 플러스 9라고 쓰고요. 두 번째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얘가 되려면 여기 뒤에다가 뭘 빼줘야 돼요? 그쵸 그쵸. 마이너스 4x제곱을 빼줘야 되죠. 근데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8x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억지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x 4제곱 플러스 억지로 완전 제곱씩 여기는 k의 4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빼기 합차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합차 공식 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런 형태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얘가 합차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완전 제곱식은 되지만 합차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만 얘가 합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고 얘가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얘를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4x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굳이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쓴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써도 뭐 이렇게만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네 보기차 4차식은 이런 두 가지로 시도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한 게 뭐가 있냐면 상반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시험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상반방정식. 되게 특수한 친구인데 상반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 이제 요런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고차식인데 선생님이 예시를 또 보여줄게요. 이거는 예시를 딱 보여줘야 알 것 같으니까. 상반방정식. 네, 요거 있네요. 예를 들어 요런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 x 4제곱, x 5제곱, 4제곱이네요.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을 풀어라,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근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의 답이 뭐냐면은 x는 2풀마 루트 3 또는 x는 2분의 1풀마 루트 3i거든요. 근찍기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자연수의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정수의 근을 하나라도 가져야 우리가 뭐 풀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최소한 유리수 근이라도 하나, 뭐 2분의 1이라도 들어가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상반방정식을 이렇게 덜어내서 풀 수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얘를 2차 이하로 만들려면 1차식을 2번 덜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얘가 인수로 가지는 2차식을 한 번에 뽑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답만 봐도 딱 봐도 근찍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푸냐면은 조금 이제 새롭게 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다 둘게요. 저거랑 답이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중심 차수로 나눈다. 중심 차수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풀 겁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중심 차수, 얘가 4차식이잖아요. 중심 차수 얘 아닌가요? 그리고 왜 상반방정식이에요? 얘네가 개수가 다 상반으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딱 저놈만 이상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가운데 딱 이 놈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얘 차수로 이 전체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체를 나눠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되면서, 우리 좀 짝 지어줄까요? 내가 얘랑 짝짓고 얘랑 여기 3 어디 갔어? 네, 얘랑 짝짓고 가운데는 가만히 둘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얘를 얘로 치환해가지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t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4, 1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한마디로 t는 마이너스 4 또는 t는 1이 되는데, 그럼 이 t를 다시 풀어주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 되죠. 그럼 양쪽에 x를 다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 x제곱 플러스 1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넘겨서 요건 지울게요. 다시 풀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 짝수근의 공식으로 풀게 되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3이 나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어요. 이거 네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오고요. 얘도 그럼 설마 마이너스 빼먹었나요? 안 빼먹었어요 이번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근의 공식해서 풀게 되면 2분의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대해서 3i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여기 근이랑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푸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중심 차수로 나눠서 이걸로 치환해서 푼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건 굳이 안 적어도 되고요. 좀 불안한 얘들만 내가 기억을 절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주시면 동그라미 1번은 끝이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좀 더 특수한 친구를 하나 더 볼 건데요. 오메가라는 친구를 볼 거거든요. 그냥 오메가라 해서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의 허근 표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허근을 뭐 우리가 허수 아이도 쓰듯이 이런 허근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를 가끔 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거는 되게 특수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잘 보시면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차 방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풀 겁니다. 그러면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실근이 나오고 여기가 허근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여기를 보겠다란 얘기다. 그럼 이놈의 근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허근 오메가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x값 두 개 있죠. 걔네를 허근 오메가라고 부르겠다. 그냥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뭐 요런 거나 뭐 요런 거나 뭐 요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얘네를 기반으로 너네가 직접 만들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가서 다른 것들에 계속 적용해서 풀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어떤 걸 익혀가야 되는지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요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면은 여기 있는 근은 여기 있는 근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근 오메가는 여기에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를 여기 대입해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다.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친구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 친구는 그러면 두 가지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거는 두 근의 합이죠. 그렇죠?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바니까 얘가 1이 나온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x 세제곱은 뭐의 세제곱 꼴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얘네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기본이에요. 딱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추가로 보여줄게요. 네, 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맞닥뜨리게 되냐면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거 구하라. 또는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는 그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 하게 되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오메가 뭐 20 너무 크고요. 뭐 오메가 20이라고 해볼게요. 20제곱.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6번 반복되면 18제곱이죠. 그렇죠? 거기에 두 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n도 오메가 세제곱에 뭐 몇 번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어차피 다 1이잖아. 근데 거기에 여기 오메가 여기 나머지가 있지 않을까요? 3개씩 몇 번 반복되고 여기에 나머지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3을 나눈 나머지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뭐가 돼요? 얘네는 그냥 다 1이 돼버린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걸 입에 닳도록 암기해 주면 돼요. 차수가 연속된 3개 항의 합. 3개 항의 합은 항상 0이다.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친구들을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그럼 세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어차피 1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계에는 어떤 거 많이 쓰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은 둘이 곱해서 1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둘이 역수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랑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메가 반은 뭐가 된다는 소리죠? 내가 이걸 파란색으로 썼었나? 파란색으로 썼었네요.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할 거거든요. 내가 그 곱해서 1이 나오는 형태를 하나 더 써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은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이에요. 얘랑 얘랑 틀린 그림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둘이가 같아야 된다.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 써가지고 또 뭐까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 장난질만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얘로 고쳐서 풀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얘는 그냥 짧게 이 정도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오프라인 학원 와서 질문합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필기하시고요. 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연립방정식 짧게 하고 끝낼 건데요.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연립방정식 배우고 있는데 연립방정식 우리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1차식, 1차식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쵸? 대입법 또는 소거법으로 풀죠. 뭐 가감법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왜 연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초석을 깔아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고가 부정방정식을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왜 연립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초석으로 미리 깔아놨으니까 뭐 굳이 보고 싶으면 중학교 2학년 강의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풀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요게 나왔어요. 1차식 2차식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법 하셔서 풀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해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y는 x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x를 y에다가 x를 대입해서 푼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뭐 1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값 두 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풀까요? 이것도 있겠어요. 2차식, 2차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은 이 2차식, 2차식이 인수분해가 하나라도 되는 게 있냐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아랫게 안 되는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둘 다 인수분해 되는 건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일단 인수분해 되는 건 무조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그 아래 2차식에다가 경우를 나눠서 대입한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소거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도록 소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교차항이나 교차항 또는 뭐 2차항 또는 뭐 상수항을 소거해요.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되게 예시로 많이 풀어줘야 뭔가 이해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보통은 인수분해 되게 돼요. 그 웬만하면 거의 다. 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낸다? 그게 좀 이제 문제집에 좀 구석진 곳에 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거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집 같이 풀 게 있으면은 그때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웬만한 거는 대입법으로 푼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차 방정식에서 그 일반형 풀이, 표준형 풀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수분해로 풀듯이 결국 얘네도 방법이 두 가지 있지만 결국엔 고차로 넘어갈수록 그냥 어쨌든 그냥 대입으로 푼다라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괄호 1번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제 또 되게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요. 특수한 연립 방식이 뭐냐면 이런 식이 있어요. 대칭형 연립 방정식.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게 대칭형이 뭔지 알아야 돼. 대칭형이 뭔지만 알아도 우리가 왜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대칭형이라는 건 보통 x, y가 들어갈 거예요, 문자가. 그럼 그 x, y 문자를 서로 바꿔도 동일한 식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y나 뭐 x, y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x 플러스 y를 둘이 위치를 바꾼다고 해봤자 y 플러스 x 돼서 같은 식 아닌가요? 그 다음에 얘도 바꿔봤자 어차피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꼴 얘기하는 거죠. 꼴. 이런 거를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저거를 우리가 따로 정리해서 푸냐면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단 그냥 어떻게 푸는지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런 아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나? 네,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 x 플러스 y를 a로 항상 치환하고요. 뭐 x, y를 뭐 b라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두근의 합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두근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뭔가 x, y,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에 대한 2차식을 만들 건데 그 새로운 문자를 내가 t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내가 2차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풀게 되면 이게 두근의 합이 a잖아요. 그 두근의 합을 x 플러스 y a라고 생각하겠다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을 x, y, b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t 값을 구하면은 t 값이 x, y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은 t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t 값이 알파, t 값이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을 두 쌍으로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형이라는 거는 x랑 y를 바꿔도 답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t가 뭐 알파인데 x가 알파인 경우가 있고 x가 베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x가 알파면 y는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가 베타면 y가 알파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답이 두 쌍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2차식이니까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상 이거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y 대신에 이거 1차식이죠. 이거 2차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답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귀찮은 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칭형 연립 방식을 어떻게 푸냐면은 x 플러스 y는 우리가 a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근의 합이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y는 b라고 우리가 두근의 곱으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x랑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x랑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래서 뭐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 t값 두 개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t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네, 네, 뭐 어쩔 수 없다. 되게 판서가 별로네요. t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x가 알파면은 y가 베타가 나오는 거고요. 이때 x를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y는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x, y가 서로 바뀌어도 답이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칭형이란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형 연립방식은 뭐 저렇게 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칭형 연립방식 푸는 영상 또 새로 제작해서 여러분들 링크 나눠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네,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